5월이 되면서 축구장 그라운드가 더 푸릇푸릇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어린이날부터는요, K리그가 재개되면서 푸른 그라운드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됐는데요. 국 기자님, 저 몰래 또 아주 특별한 K리거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제주 가서 만나고 왔는데요. 다음번엔 같이 한번 가도록 하시죠. 네. 독일 분데스리가 등 해외 무대를 오랜 기간 뛰고 올해 팬들과 약속대로 K리그로 돌아온 선수인데요. 누군지 아실 텐데 간만에 정말 많은 얘기 듣고 왔습니다. 뭔가 구글거리는 바로 그분일 것 같은데요. 이쯤 되면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눈치채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그럼 빨리 만나러 가볼까요? 국 기자와 함께 제주도로 출발! 네, 오랜 시간 해외 무대 생활을 마치고 K리그로 돌아온 제주 유나이티드의 구자철 선수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유나이티드 구자철입니다. 오늘 인터뷰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2011년에 국가대표로 아시안컵에 참가해서 그때 득점왕 차지하고 곧바로 독일 분데스리가로 진출했었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갔고 11년 만에 K리그 친정팀에 복귀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게 좀 믿겨지시나요? 솔직히 아직까지 좀 얼떨떨해요, 사실. 독일 거쳐 카타르 거쳐 올 초에 K리그 복귀한 건데 K리그 복귀하기까지 과정 그리고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 좀 들리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요? 무엇보다 22년 카타르 월드컵을 현지에서 좀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월드컵까지 좀 마무리를 좀 짓고 오려고 했는데 제주 이제 김혜희 단장님께서 또 연락을 계속 주셨고 그러면서 들어오게 됐어요. 본인 생각 그리고 주변의 생각 그리고 뭐 가족의 생각 등 좀 복합적이었을 것 같은데 결심에 좀 그래도 결정적으로 좀 작용했던 부분은 뭐... 일단 제주로 돌아온다는 거는 제가 제 축구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큰 현재 진행형에서 가장 큰 꿈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제 자신한테 그리고 제주 팬들한테. 제가 유럽에 나간다고 했을 때 구단에서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잘 보내줬으니까. 예, 제가 유럽에 가서 제주 출신이라는 선수로서 또 한국 선수라는 선수로서 잘할 수 있게끔 응원을 받으면서 나갔었고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저한테는 제주라는 곳은 다시 돌아야 되는 곳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분은 이번에 좀 복귀한다고 하니까 어떤 얘기 했는지 좀 궁금하고 아이들 반응은 어땠나요? 아빠 다시 제주 갈 거야 이제 뛸 거야 하니까. 뭐 같이 오는 게 아니니까요. 뭐. 예. 오히려 또 아쉬워했나요? 카타르에서 떠나니까 아빠가? 그쵸, 갑자기 떠나니까. 근데 이제 잘 설명을 했죠. 넌 꿈이 뭐니? 내 꿈은 다시 저기 돌아가서 경기 뛰는 거야 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 와이프한테 똑같이 얘기를 했죠. 예, 똑같이 축구 선수로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저기 돌아가는 거다. 고향에 다시 돌아가는 거다. 예, 그게 제주 유나이티드고. 예, 그 얘기를 했죠. 참 절친인 FC 서울의 기성용 선수는 재작년에 K리그 먼저 복귀했잖아요. 조언도 좀 구했을 것 같아요. K리그 내가 갈 수 있을까? 가는 게 맞는지 지금 시점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 나왔나요? 얘기하죠. 야, 상상이나 했냐? 우리가 다시 같은 리그에서 뛸 거라는 상상이나 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성룡이가 야, 오면 부상 조심해.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다르니까 운동장 퀄리티도 그렇고 뭐 플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달라지니까 특히 조심하라고 해가지고 진짜 신경을 많이 썼는데 뭐 뭐 그걸 떠나서 아무튼 너무 다들 좋아하죠. 이청용 선수는 이미 한번 맞대결을 한번 했고요. 기성용 선수는 보니까 7월 2일 이곳 서귀포에서 맞대결 예정돼 있더라고요. 소개랄까요? 뭐 선전포고를 할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청룡이나 성룡이나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선수들이니까요. 배운다는 제대로 겸손하게 맞이하겠습니다. 비웃을 것 같은데 선수 친구들이. 분명히 전화 오겠죠. 자, 그렇게 화제 속에 복귀를 했는데 한 달 정도 몸 만들고 나서 2경기 출전 만에 안타깝게 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갖고 전열에서 이탈을 했는데 지금 부상 상태는 좀 어때요? 뭐 착실히 재활하고 있고요. 맘만 먹은 대로 예전처럼 회복이 빠른 것도 아니고 사실 그거는 못 속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착실하게 하고 있어요.
4월 5일 울산전이었어요. 부상당할 때가. 당시 어떤 상황이었어요? 첫 선발 출전 경기였는데 갑자기 좀 절뚝거리면서 나와서 모두 좀 안타까워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이? 사이드에서 프리킥이 나서 프리킥을 이제 제가 이제 헤딩으로 골을 넣기 위해서 이제 침투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창민이가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올리려고 했을 때 침투를 딱 하려고 100% 스프린트를 딱 치는 순간 이제 뒷근육에 근육이 빡 하고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알죠. 아, 이거 찢어졌다. 사실 이제 들 것에 사실 실려가야지 맞아요. 그게 너무 아파서. 근데 차마 그 모습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걸어 나갔죠. 예, 많이 아팠어요. 예, 티는 많이 안 내려고 했지만. 그럼 다시 몸을 만들고 나서 그럼 복귀는 좀 서두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언제쯤으로 좀 다행인 건 저희 팀에 이제 좋은 미드필더가 있다는 거. 다들 아시피 최영준, 이창민, 윤빛가람 외에도 우리 23세 대표팀에 가고 있는 봉수, 김봉수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종무라고 또 아직까지는 이제 신인이지만 그래도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있어서 심리적인 부담은 좀 덜 한 상태인 것 같아요.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고 또 계속 잘 해왔고요. 네. 언제 복귀 정도? 오, 그걸 알면 제가 의사를 해야죠. 네. 서두르진 않겠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서두를 수가 없죠. 네. 그럼 이쯤에서 스포츠의 시그니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100% 컨디션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 복귀를 좀 서두른 게 후회된다. 하나, 둘, 셋. 아니다. 뭐 물론 뭐 코칭 스태프에서 판단을 해서 했겠지만 뭐 저도 몸 상태 나쁘지 않았고요. 사실 후회가 된다라고 남들이 말해도 받아들이고 다시 다음 스텝 생각하는 성격이라 후회라는 단어는 좀 약간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 좀 사치가 될 수 있어서 후회는 안 하고요. 다 이제 또 잘하면 되죠. 부산 경기 바로 앞서서는 4월 2일 날 대구전에서 교체 투입돼서 이제 처음으로 복귀전을 좀 의미 있는 복귀전을 치렀는데 그때도 이제 첫 홈 경기였는데 그때 당시 돌아보면 홈팬들 생각도 많이 나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감회가 새로웠죠. 첫 번째로는 지금 돌이켜서 얘기하면 이 꿈을 꾸면서 많이 살았죠. 독일에서. 왜냐면 독일에서 사는 게 마냥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행복한 시간보다 힘든 시간이 더 많았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한국에 항상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해 그랬죠. 돌아갈까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쨌거나 꽤 오랜 시간을 이겨내고 제 스스로, 그러니까 독일에서 내가 필요가 없어서 독일을 나간 것도 아니고 항상 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 오면서 살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또 그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하는 또 제주에 발을 디딘 순간이었기 때문에 좋았죠. 후반 마지막 5분을 뛰었었는데 역시 구자철이라는 번뜩인 움직임도 좀 보여줬어요. 다들 팬들도 좋아했고요. 그때 최상의 몸 상태와 비교해서는 당시에 몇 퍼센트 몸 상태로 이렇게 출전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몸 상태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천천히 준비하는 것 같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었고요. 근데 제가 사실 뭐 경기를 제대로 소화 안 한 게 거의 반년이니까요. 오래됐죠, 사실. 근데 이제 그게 반년이지 한 4개월, 5개월이었고 알콜로 이적하면서 좀 약간 운동을 많이 안 했어요. 동기부여를 많이 잃었죠, 사실. 그래서 운동을 거의 뭐 한 8개월, 9개월 거의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한 3개월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서 연습 경기도 뛰었고 뭐 감독님께서 좀 판단을 좀 하셔가지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부응을 못한 게 좀 제가 좀 죄송스럽고 아쉽죠. 자, 그런데 이 경기장보다도 이 팬들은 제주 공식 발표, 영입 발표, 복귀 발표가 있을 때 아주 그냥 폭발적인 관심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사진이죠. 사진 보시면 이 한라산 정상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어땠나요? 힘들었어요. 그날 내려오고 제가 같이 올라갔던 직원분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내 인생에 아마 한 10년 동안 한라산 등반은 없을 거다. 그날 진짜 유독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이게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얼굴이. 진짜 잠도 못 자고 이제 갔었고 사실 시차 적응도 안 됐고 잠도 거의 한 3시간 잤나?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마스크 끼고 가죠. 저 정말 그 성판악에서 진달래역에서까지 여름에 이게 왜 제가 그걸 아냐면 제가 제 스타일로 얘기하면 11시 50 한 2분 3분쯤에 성판악 거기 입구에서 이제 티켓 하시는 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지금 올라가면 진달래 휴게소까지밖에 못 간대요.
왜냐니까 12시 반에 다친대요. 한 55분 정도 남았었어요. 그게 한 7km 되거든요. 저희 12시 반 전에 통과했거든요. 네, 한 50분 만에 뛰어갔거든요. 40 몇 분, 50분 만에. 그래서 통과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정상까지 갔거든요. 네. 저랑 강민수, 민수 형이랑 오봉진 이렇게 셋이서 갔거든요. 그래서 한라산은 저희한테 그렇게 거부감 있는 산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예전에도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너무 힘들었어요. 겨울이고 막. 예. 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사실 요즘에 선수 입단 그 발표가 뻔한 사진이 아니라 뭐 각 연고지 명소를 찍는 게 좀 트렌드이긴 하죠. 제주도 우선 많이 해왔고 그게 제주가 시작한 거예요. 울산 현대도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제주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팀들이 따라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이제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제가 당한 거예요, 마지막. 아 마지막 한라산 마지막 하려고 했는데 한라산이 끝이에요, 이제. 부산 관계자한테 하고 싶은 말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필 마지막에 나였냐. 아니, 마지막이 저여서 너무 좋았어요. 다시는 없는 거니까, 저. 그 인터넷 게시판에 사실 먼저 그 한라산 정상 아, 오피셜 그 사진이 사진. 먼저 떴어요. 그래서 막 소동이 좀 많이 일어난 것 같거든요. 뭐 너무 힘들어 보인다. 본인 사진 그 인터넷 뜬 거 봤죠? 그분은 내가 좀 초대하고 싶어요. 어디를요? 우리 경씨. 좀 뛰는 멋진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좀 안 좋은 모습을 연출이 돼갖고 야, 그분도 양심이 있으면 그 사진을 올리지 말았어야지. 당시에 좀 양해를 했다고 좀 들었는데 사진은 제가 어떤 상황이든 웬만하면 찍어드려요. 가족들이랑 이렇게 있는 거 아니면. 근데 제 한 20년 후의 모습의 사진을 지금 미리 올릴 줄은 몰랐던 거죠. 이 제주 구단에서 보면 이제 후배들도 그렇고 구자철 선수를 좀 닮고 싶어하는 선수 그리고 또 장점을 좀 흡수하고 싶어하는 후배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수들에게 좀 무엇을 강조하거나 좀 이렇게 좀 유럽에서 배웠던 것들 좀 전수해 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나요? 프라우드죠? 프라우드. 네, 프라우드가 뭐죠? 자부심. 아, 프라이드. 네. 프라이드 치킨 말고. 네. 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 가끔은 너무 투머치해요. 한 10분 생각했는데 막 1시간 가 있고 또 재밌을 때도 있고 얘기가. 솔직히 구자철 선수가 제주로 복귀해서 너무 좋다. 하나, 둘, 둘만해요. 네 당연하죠. 어떠한 멘탈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자철이 형은. 저도 뭐 대표팀에서 잠깐 해보고 이렇게 팀에서 해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이번이. 그래서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됐고 그 부분이 좀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알려주고요. 그리고 훈련을 임하는 그 태도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한테 아마 기감이 될 것 같아요.